조선왕자 전. 조선으로 돌아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소현세자. 소현세자 이왕은 인조의 맏아들이자 왕세자였는데 병자호란 이후 9년 동안 청에서 볼모 생활을 했으며 조선에 돌아온 후 사망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이름은 왕이며 광해군 4년인 1612년 1월 4일 당시에 아직 능양군이었던 인조의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아버지인 인조는 일개 왕자에 불과해 그도 왕위와는 거리가 먼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12살이던 1623년 능양군이 인조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몰아내고 즉위함으로써 그의 입지는 급변했는데 그 해의 원자가 되었으며 1625년 14세의 나이로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인조는 세자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여 소현세자가 원자일 때부터 우윤겸, 이정구 등을 원자의 보양관으로 임명하고 당시 살림으로 이름이 높았던 김장생과 장영광을 원자를 가르치는 강학원의 요속으로 삼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살았던 시기는 후금과의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로 영향을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으로 받았는데 16세 때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강화도로 들어가고 자신은 분조를 이끌고 전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소현세자는 남도의 민심을 수습하면서 군량미를 거두고 의병을 모집했으며 무사를 뽑아 전선으로 올려보내는 임무를 수행했고 정묘호란이 끝난 뒤 강석기의 딸 강빈과 혼인했습니다. 소현세자는 1625년에 이미 왕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이후 직사를 맞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의 문제로 명예 승인을 오래도록 받지 못하다 10년 가까이 지난 1634년에야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을 받았습니다. 1636년 3월에는 세자비와의 사이에 원손이 태어나는 경사도 있어 그의 위치는 더욱 탄탄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세자에게 첫 시련을 안겨준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꿔 다시 소현세자에게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원손이 태어난 바로 그해 12월 청군이 대대적으로 조선을 침공한 병자호란이 일어난 것으로 인조는 윤방과 김상룡에게 종묘사직의 신주와 빈궁, 원손, 효종, 임평대군을 데리고 먼저 강화도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신도 강화도로 들어가려 했지만 청군의 선발대가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아 부득이 세자와 함께 남한산성에 들어갔는데 남한산성은 곧 청군에 포위되었고 소현세자는 인조와 함께 고립된 성에 틀어박히게 됩니다. 전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타개할 방법이 없자 마침내 조선은 항복을 결심하는데 문제는 항복 조건으로 그 중에는 세자를 인질로 내놓을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병자호란이 조선의 패배로 끝이 나면서 1월 30일 소현세자는 인조와 함께 성을 나서 그 길로 청군 진영에 들어갔고 2월 8일 시종관원과 청의 예친왕 도르곤을 따라 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조선의 세자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년에 이르는 장기간 조선을 떠나게 되는데 4월 10일 심양에 도착해 조선 사신을 접대하던 동관에 임시로 들어갔다 5월 7일 새로 지어진 심양관소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9년에 이르는 길고도 험난한 인질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소현세자에게 인질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으로 청은 소현세자를 자신들의 제국의 일부인 조선의 상징으로 여겨 각종 행사에 참여시켰습니다. 복림대군과 함께 청 조정의 조회에 참석해야 했으며 황제 홍타이지가 사냥하러 갈 때도 따라가야 했고 여러 왕들이 여는 연회에도 자주 참석했으며 청의 통제하에 그들과 일정한 교류도 해야 했습니다. 특히 몽골의 왕국 및 티벳 불교 승려와 청 조정의 접촉 광경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현세자는 청의 풍속 및 의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자는 명을 침공하러 원정할 때 동참을 요구받았고 명에서 노획해온 물건들을 소현세자를 불러 직접 보게 했으며 항복한 명의 이부상서 홍승주가 청의 복색을 입고 항복하는 의식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현세자는 명의 세력이 후퇴일로에 있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으며 1644년에는 예친왕 도르곤이 이끄는 청군을 따라 북경에까지 들어가 명이 멸망하는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이때 북경에 머물고 있던 예수의 신부 아담 샬과 친교를 맺어 대화를 나누고 서신을 교환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서양의 천문, 수학, 천주교 서적 등을 조선에 가지고 오는 등 서양 과학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랜 인질 생활은 소현세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을 안겨주었는데 청의 강요로 익숙하지 않은 승마를 오래 해서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음식이나 습관이 너무 낯선 심양 땅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현세자는 잦은 병치레에 고생했으며 이전부터 조선에 관한 일을 담당해 오던 용골대와 조선 출신으로 통역을 맡던 정명수는 교섭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세자에게도 위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소현세자에게 정신적으로 피로를 안겨주었는데 한 번은 용골대가 세자를 협박하다시피 하자 소현세자가 화를 내며 자신이 인질로 와 있어도 한나라의 세자임을 강조해
용골대가 사과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1639년에는 시강원의 관원 강혜원, 정례경 등이 정명수를 제거하려고 시도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처형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소현세자는 그들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실패해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끌려온 피로인들을 마주치는 것도 세자에게는 고역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어머니 인여랑우 및 장인 강석희의 사망, 어린 딸의 죽음 등이 큰 상처가 되어 신하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현세자를 괴롭힌 것은 조선과 청의 사이에 끼어 양쪽의 입장을 모두 대변해야 하는 난제였는데 청에서는 소현세자를 대조선 교섭의 주요 창구로 활용해 조선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소현세자를 추궁했습니다. 중요 현안을 세자에게 알려 보다 쉽게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했으며 청의 입장을 조선에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세자의 직권으로 조선 관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이를 처리하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에서는 소현세자에게 절개를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심양관소에서 보내오는 정보의 의지에 대청 관계를 꾸려나갔는데 세자가 조선의 입장을 전달하고 문제를 조정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소현세자는 이런 상반된 기대에 부응해야 했던 것인데 양국 사이에 낀 미묘한 입장에서 소현세자는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심양관소에서는 꾸준히 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으며 청에 잡혀간 피로인들을 속환하는데 양국의 입장을 절충하기 위해 노력했고 조선의 군병을 징발할 때는 곤란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1641년 김상헌 등이 청에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청에 끌려오자 척화신들을 신문하는 자리에 소현세자를 참여시켰는데 이들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들의 구호를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소현세자는 척화신들을 구하기 위해 청태종에게 청원의 신익성 등을 구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심양관소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 규모도 팽창해 관소에 딸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청과의 외교적 문제를 절충하고 청의 유력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했는데 비용은 대부분 조선에 전가된 바 병자호란으로 피폐해 있던 조선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심양관소에서는 비용을 일부 자체적으로 마련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는데 1641년 말부터는 땅을 떼어주고 관소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식량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심양관소에서는 곤란함을 호소했으나 결국 조선에서 잡혀온 피로인들을 사들여 땅을 경작하게 했는데 소현세자가 청에서 돌아왔을 때 심양에 남겨놓은 곡물은 4,700여 서, 농사짓는 일꾼은 16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현세자 자신은 최대한 민감한 문제를 피하고자 노력했고 대부분의 경우 부왕 인조에게 결정을 맡기는 태도를 취했음에도 역할이 부각되면서 일종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청에서는 재반사를 심양관소를 통해 처리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조선에서 보내는 사람과 물자는 대부분 심양관소를 거쳐 청에 들어갔고 조선에서도 심양관소에서 보내오는 정보에 따라 청에 대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청과 가까운 지역의 지방관들은 청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 그때그때 내려오는 소현세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소현세자는 조청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조선을 위해 노력한 바가 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현세자가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점점 부왕 인조의 경계를 사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것은 소현세자의 앞날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부왕 인조와의 갈등과 최후. 인조는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조선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소현세자는 경우에 따라서 청의 입장을 조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청과 교섭을 위해 많은 비용을 조선에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도 달라질 수밖에 없자 인조는 이를 매우 못마땅해 했는데 소현세자가 백납과 만권을 구해 의주부윤이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실어오자 인조가 화를 내며 강관들이 제대로 관하지 않았음을 꾸짖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조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청이 인조를 입조시키고 소현세자를 즉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는데 청은 인조가 반청적인 신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병자호란 때 잃었을 왕위를 유지시켜 주었는데도 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힐난하는 상황에서 심양의 소현세자는 친청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조에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조는 청에서 자신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소현세자를 대신 세울지도 모른다고 전전긍긍했는데 청의 압박이 심해지자 청이 병력을 이끌고 와서 인조를 납치해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인조가 충해왕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으며 청태종의 참모 법문정이 인조가 항복했을 때 세자로 왕위를 교체했어야 한다고 후회했다는 말까지 전해졌습니다. 인조의 의구심은 점점 더 강해져
급기야 소현세자에게 냉정한 태도를 취하고 심양 관소를 통제하려고 했는데 1644년 초 소현세자는 강빈의 아버지 강석기가 전년에 사망해 두 번째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조는 강빈이 친가에 가서 곡을 하지 못하게 막는 몰인정한 처사를 자행하며 노골적으로 냉대했는데 1640년 소현세자가 첫 번째 귀국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인조는 또한 임권과 같이 소현세자의 곁에서 잘못을 간한 인물을 심양관소에 보냈으며 심양관소의 관원들을 대거 교체했고 세자에게 꾸지람을 받아도 끝까지 잘못을 깨우친 환관 김원겸을 딸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소현세자는 1644년 예친왕 도르곤을 따라 북경에 가서 명예멸망을 본 뒤 얼마 후 귀국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는데 청의 입장에서는 중국 본토로 들어간 이상 조선에 대해 경계할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에 대한 회유 목적도 있었는데 무튼 세자는 오랜 인질 생활을 마치고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고국에 있는 부안과의 골은 이미 매우 깊어져 인조는 돌아온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세자는 1645년 조선에 영구 귀국했지만 인조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신하들이 세자를 맞이해 진화하는 것조차 막았는데 세자는 오랜 인질 생활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체질도 강건하지 못해 많은 병을 앓았으며 인조의 냉대는 건강에 해가 되면 되었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4월 23일에 학질에 걸리더니 사흘 만인 4월 26일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4세였는데 그가 오랜 고생 끝에 본국에 돌아와 얼마 되지 않아 병에 걸리고 의관들 역시 함부로 치료하다 세자가 급사하자 온 나라 사람들이 슬프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때 세자의 시신이 온통 검은 빛이었고 피를 흘리고 있어 마치 약물에 중독된 사람 같았다고 하여 소현세자가 독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소현세자가 사망하자 인조는 그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의관 이형에게 처벌을 거부하고 소현세자의 장례를 박하게 하더니 급기야는 소현세자의 아들인 원손이 아니라 동생 복림대군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는 파격을 행합니다. 인조는 1645년 음력 6월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이 귀환하자 본인의 반대 상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세자에 책봉시켰는데 인조는 세자를 폐위시켜 폐세자로 불리다 고종때 세자로 복권되었습니다. 그해 음력 8월 강빈의 동생 강문성이 장사 날짜가 불길하다고 지관인 최남을 찾아가 항의했는데 인조가 이 말을 듣고 노해 강문성과 문명, 문두, 문벽 사형제를 먼 고을에 유배시켰습니다. 그 뒤 세자빈 강씨와 소영조씨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는데 조소영은 세자빈 강씨가 소영조씨를 저주했다고 무고했고 1646년 세자빈 강씨의 국력기한과 개환이 인조의 수라에 독을 넣었다는 혐의로 옥에서 죽었습니다. 이 혐의로 강씨는 별궁에 유치되었으며 강씨가 인조를 독사하려고 했다는 김자점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고 죽었으며 세 아들은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김유와 김자점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신료들이 반대했음에도 인조는 자신의 의사를 밀어붙였으며 나아가 강빈이 역모를 꾸몄다며 사사하고 그녀의 집안을 멸족시키는 강빈옥사를 단행했습니다. 당시의 첫째 석철은 12살이었고 둘째 석리는 8살이었으며 셋째 석견은 4살이었는데 청나라 장수 용골대는 석철을 아깝게 여겨 데려다 기르겠다고 했지만 석철은 결국 1648년 제주도에서 장독으로 죽었습니다. 둘째 석리는 같은 해 음력 12월 23일에 병으로 사망했고 셋째 경안군 석견만 효종의 즉위 후 복이 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며 강빈의 친정 노모와 사형제 또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자의 죽음 이후 인조는 세자의 장례를 크게 간소화했고 인조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소현세자의 무덤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 능은 소현묘라 불렸으나 고종 때 소경원으로 격상되었으며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현세자의 아들들을 제주도에 귀양 보내 셋 중 하나만 살아남는 비참한 지경에 빠뜨렸는데 이것은 소현세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인조가 적대적일지 모를 강빈 및 손자들을 제거하려고 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인조의 총애를 받는 후궁 조소영은 강빈과 사이가 나빴는데 그녀의 획책도 강빈을 사사하는데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고 조소영은 후에 효종에 의해 자신을 명받았습니다. 이후 소현세자의 자손들은 왕위에서 멀어졌으나 종통을 잇는 상징적 존재라 영모 때 추대의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인조의 난 때 희생된 밀풍군 탄입니다. 소현세자는 조선과 청 사이에서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으며 서양 문물을 수용할 가능성을 비치기도 했으나 능력을 왕위에서 펼쳐 보이지 못하고 시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드라마 및 영화에 수없이 등장했는데 1981년 KBS 대명에서는 백윤식이, 2008년 SBS 일지매에서는 김지환이,
2008년 KBS 최강치료에서는 이모가 소현세자 역할을 했습니다. 2009년 MBC 탐나는 도다에서는 소영돈이, 2010년 KBS 추노에서는 강성민이, 2012년 MBC 마에에서는 정겨운이, 2013년 JTBC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에서는 정성훈이 연기했습니다. 2014년 TVN 삼총사에서는 이진욱이, 2015년 MBC 화정에서는 백성현과 신기준이, 2023년 MBC 연인에서는 김무준이 연기를 했고, 영어로는 2022년 올빼미에서 김성철이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조선으로 돌아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소현세자였습니다.